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제가 구매대행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 와요? 그리고 어디에요? 그리고 왜 하나요? 이렇게 세 가지였었는데, 사실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는 CS도 얼추 비슷하거든요. 대부분이 다 배송 제어와 관련된 것들인데, 일을 하시다 보면은 물건 파손도 문제긴 한데요. 보통은 이제 느린 배송 때문에 중간에 사고가 나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송이 느려서 취소를 당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배송 기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위치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론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실무적으로는 틀린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배대지는 다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위에랑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 빨리 오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위치가 가까우면 당연히 더 빠르게 도착할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대구에서 부산 가는 게 더 빠른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문하시기 전에 이 판매자의 위치가 위에랑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를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식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지역을 찾기가 너무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디서 찾냐면, 보통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배송지가 여기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은 여기 그 배송지가 보여요. 이 중에서 위에랑 가까운 데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송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세 개를 필터해서 고르면 그래도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찾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주문이 들어오면 이미지 검색으로 그걸 찾아요. 그 똑같은 물건에. 그래서 거기서 재고가 있고 제일 저렴한 걸로 아마 주문을 하실 거예요. 주문이 왔을 때 저렇게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그냥 편하게 이미지 검색으로 찾아서 거기서 주문을 넣는 걸로 업무 플로우가 짜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위치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배송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실무적으로 왔을 때는 이게 비효율적인 게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소리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도시를 선택하면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정말 급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급할 때란 샘플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저는 사용하거든요. 그 방법을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바로 순풍 택배를 쓰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보통 순풍, SF 이렇게 많이 부르시는데, 중국에서 택배를 빠르게 받는 거는 제가 볼 때 위치보다는 어느 택배사를 쓰냐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순풍 택배가 뭐 하는 곳이냐면, 중국은 택배사가 진짜 다양해요. 우리나라는 뭐 CJ랑 한진이랑 뭐 이렇게밖에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탑5만 보면은 우정, 순펑, 신통, 위토, 그 다음에 중통 이렇게가 있는데, STO, YTO, ZTO 이 택배사들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이 드신다면 구매 대행을 꽤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는 보통 이 친구들이 먹고요. 중국 우정은 우리나라의 우체국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프리미엄한 느낌이 있잖아요. 중국은 그 반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5개인데, 보통 순펑은 1, 2위를 다춥니다. 아무튼 순펑은 되게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빠르고 안전한 편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류 분야에서는 거의 14년 연속으로 만족도가 거의 1위예요. 그래서 보통 귀중품이라거나 부서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부러라도 순풍을 쓰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빠르게 도착을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내륙 같은 경우에는 2, 3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리고 순풍도 항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치면 약간 페덱스라고 해야 되나? 페덱스가 순풍 항공을 이용할 때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요. 근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액체라든가 뭐 위험물이라든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재가 안 되니까 약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로 순풍이 항공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비롯해서 4군데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약간 썰이었고요. 그래서 주문하신 다음에 이제 판매자한테 어떻게 이용하냐면, 그 주문하신 다음에 판매자한테 중국어로 순풍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알겠다고 할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보통은 다 알겠다고 해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결정적인 단점이 여기서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비싸요. 거의 가격의 두세 배 정도를 받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단점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전하고 빠르지만 동시에 비싸다라는 기적의 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일반 배송 같은 경우는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데, 순풍은 길어봐야 3일이면 들어오는 편인 것 같고요. 대신에 가격은 비싼 편이고, 이 비싸다는 정도가 2배에서 3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배송되는 편이기 때문에 귀중품을 옮기는데 순풍 택배는 좋은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의류같이 약간 부피 작고 무게 작은데
때문에 마진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제품들은 순폭 택배를 많이 돌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말하면은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뭔가 좀 아쉽잖아요. 제가 쓰는 저만의 독특한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배송 기간을 우리가 한번 좀 쪼개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중국 내 배송 속도, 두 번째 입출구 속도, 세 번째 통관 속도, 네 번째 국내 속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못 바꾸는 게 있어요. 바로 3번이나 4번을 못 바꿔요. 왜냐면 4번은 그래도 바꿀 수 있는데 3번은 우리가 바꾸기 힘들어요. 3번은 통관 속도는 쿠팡의 목표 중에 하나가 통관 속도를 하루라도 더 줄이는 거예요. 그 통관 속도를 줄이는 게 되게 힘들다는 것과 같아요. 보통 평택항이나 뭐 군사항이나 그런 곳에 이제 보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인천항이 제일 나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그 보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좀 검사가 빡셉니다. 생각보다. 검사가 빡세기 때문에 구매 대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택항 쓰시는 분들은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저는 인천항에 그냥 꾸준히 보내시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건드릴 수 있는 게 1번이랑 2번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1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순폭택배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2번은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질문이 있겠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2번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쵸? 이 2번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본인이 쓰는 배송대행지에 휴무일을 파악하세요. 이게 뭔 뚱땅지 같은 소리냐 싶으실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송 완료가 6월 24일 토요일날 오후에 됐다고 해봅시다. 한 오후 한 5시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요일날 이게 배송 완료가 찍혔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날 받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일요일날 입고 처리되고 그 다음에 결제돼서 월요일날 출고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월요일날 입고가 되고요. 화요일날 출고가 됩니다. 왜냐? 보통 배송대행지는 토요일날 쉬어요. 그러면 토요일날 도착한 거는 물건을 받는 창고가 쉬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받을 때 서명을 해요. 그래야 물건을 받아요. 기사님이 물건을 갖고 돌아가세요. 근데 언제 다시 오냐면 보통은 이게 퇴근할 때 오시는 것 같아요. 한국도 아침에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통 오후에 도착하거나 하잖아요. 중국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타임보드를 정리해보면 배송 완료는 토요일날 찍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퇴근할 때 이거 갖다 놔요. 그러면 일요일날 이걸 입고를 못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걸 입고 처리를 합니다. 입고 처리를 하고 결제를 해요. 그러면 화요일날 출고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이틀에서 하루 정도가 시간 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입고가 느려요 라는 부분이 이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쯤 되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고를 빠르게 하는 방법은 배송대행지의 휴무일을 한번 보세요. 배송대행지의 휴무가 많은 곳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요일날 주문했어요. 목요일날 출발을 하면 뭐 금요일날 도착하는 건 아무래도 어렵겠죠. 목, 금, 토 해서 한 3일 동안 지나고 일요일이나 뭐 토요일날 도착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대지가 토요일을 둘 다 쉰다고 합시다. 일요일날 다시 들고 가겠죠? 그 기사님이. 그 다음에 월요일날 와요. 월요일날 오후에 옵니다. 화요일날 입고가 잡히고 결국에는 수요일날 출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봤을 때 내가 수요일날 주문하고 출고되는 것까지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말을 다 쉬는 곳들은 입출고가 조금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배송대행지들이 입고 잡는 사람만 따로 잡아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원하는 게 입고를 잡는 게 아니라 출고를 원하는 거잖아요. 창고에서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빠르게 나가는 게 저희 목적이잖아요. 빠르게 나가는 게 목적이면 포장이랑 검수랑 싹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고만 한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포장 검수까지 싹 다 해서 출고 처리까지 해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싹 다 출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급하면은 순풍택배 쓰시는 거. 자, 그럼 어떻게 쓰냐? 판매자한테 순풍으로 바꿔달라고 하면은 요금 지불하라고 할 거예요. 못 하시겠으면 배대지 쪽에 요청하시면 아마 도와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휴무일이 많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입고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가능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나 쉬는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은 토요일날 쉬는 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보통 한국 고객센터랑 중국 창고의 휴무를 따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체킹하고 싶으시면 안 쉬는 거 맞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결제 마감 시간에 표시한 게 있다면 언제 쉬는지 체킹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언제 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내에서 배송을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는 사실상 없어요. 나머지는 짜잘하거나 가능한데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쓸만한 거 이렇게 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짜잘한 거지만 그것도 나중에 제가 여러 개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저는 개인 물건을 주문할 때 금요일날 출고가 되게끔 이제 주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왕 주문할 거면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주문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입고가 되고 금요일날 출고를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금요일날 출고가 안 되면 정말 늦으면 일요일까지 우리가 시간을 날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 좀 배송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웃시장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나 조만간 해서 이제 이웃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왜 굳이 오프라인을 가야 되는 건가 라는 그 주제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올려놓은 상품들이 대부분인데 이 이웃시장에 가야 되는 건지, 거기만 있는 물건이 있다면 왜 거기에만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리적인 답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포인트는 100만 원을 주고 정말로 갔다 올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저는 확인해보고 싶어요. 물론 저도 이유를 갔다 왔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될 일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가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싱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그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출국이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컨텐츠들 많이 찍어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싱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